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원과 직선은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상황이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첫 번째 상황이고, 그 다음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다른 말로 접한다라고 합니다. 접한다.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이 훨씬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제 만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위치 관계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제 해석을 할 때, 식으로 이제 해석할 때, 판별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를 계산해서 반지름과 비교하는 방법,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주로 우리가 원의 중심과, 여기 예를 들면 원의 중심과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계산해서 반지름과 비교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은 이 어떤 원과 직선을 연립해서 판별식을 쓰는 방법도 사실은 아주 크게 부담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한 경우가 있으니까 되도록 간결한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361번 같은 경우 예를 들면서 볼게요. 361번에 하나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x-3y 마이너스 6 이퀄 0이고요. 한 직선은 x-1차식 2y 플러스 2 이퀄 0. 이 원과 이 직선이 있는데 이 셋 중에 하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던가 아니면 접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텐데 도대체 이 케이스라고 한다면 어느 상황이 있겠느냐를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이용해 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만약 얘를 연립해서 어차피 교점을 구하는 얘기는 교점이 두 개든 한 개든 없든 간에 교점을 구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식으로는 연립하라는 뜻일 겁니다. 자, 2차식과 1차식을 연립하게 되면 1차식을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x는이 좀 대입하기 편한데 그냥 y는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2y 넘어가고 2로 나누게 되면 y는 얼마입니까? 2분의 1x 플러스 1인가요? 자, 얘를 여기다 대입해야겠습니다. 연립. 자,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가 지금 2분의 1x 플러스 1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 0이 되겠고요. 전개하겠습니다. 4분의 1 x의 제곱, x의 제곱이니까 4분의 5 x의 제곱. 자, 여기서 x 1차로 나올게요. 2x 있으니까 3x. 상수항 1, 상수항 마이너스 6이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5 이퀄 0이겠네요. 이렇게 y 여기 대입 안 했네요. y 이거 대입해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3 y가 2분의 1 x 플러스 1 마이너스 6 이퀄 0. 자, 4분의 1 x의 제곱, x의 제곱 4분의 5 x의 제곱. 자, 여기서 1차항 x 나오고요. 2x,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 x니까 플러스 2분의 3x. 상수항 1, 상수항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 이퀄 0. 양변 사곱하겠습니다. 5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2 이퀄 0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실근의 개수가 바로 교점의 개수와 동일해질 거예요. 그런데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 짝수 개수, 일차 개수가 6이니까 짝수 판별을 쓰겠습니다. D'을 쓸게요. 따라서 3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AC가 마이너스 32. 요걸 계산해보면 9 플러스 160인가요? 따라서 169라서 얘가 0보다 어떻습니까? 크죠, 그죠?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고 그 말은 곧 XY가 지금 두 쌍이 나오겠고 그 말은 곧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교점이 두 쌍 나오는 경우 바로 이 경우 즉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363번 같은 경우 363번은 이제 이 하나의 원이 표준형으로 다이렉트 표현해줬네요.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4 직선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퀄 0인데 이 원과 이 직선이 마찬가지로 이런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어떤 케이스냐를 찾아내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이 원의 중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직선에 이르는 거리 우리가 지금 d라고 했었죠. 그죠? D라고 했을 때 이 원이 아주 작아요. 즉 이 상태라고 한다면 이 원이 작다는 얘기 원의 크기는 바로 반지름 결정합니다. 이 D값보다 R 값이 굉장히 작다라고 한다면 이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원이
요만큼 요렇게 커졌을 때, 요만큼 요렇게 커졌을 때는 요렇게 이렇게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 즉 D 값하고 R 값이 공교롭게도 같다라고 한다면 원과 직선은 접할 겁니다. 이게 지금 접하는 상태예요. 이 경우 이때는 어떻게 원이 작았을 때죠, 그죠? 이때는 이런 경우 원이 작았을 때, 원의 크기가 작았을 때, 즉 반지름 작았을 때는 만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원의 크기가 이 D 값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면 원이 굉장히 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런 상태, 즉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비교할 생각이냐면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를 계산해 D라고 하죠, 보통. D라고 했을 때 그 D 값하고 반지름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위치 관계를 판단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원은 중심이 5,-1이고 반지름이 2니까 이 원의 중심입니다. 예, 5,-1에서 이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퀄 0까지 이르는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면 루트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그다음 y의 개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요식 그대로 쓰되 요 5,-1을 대입하니까 2가 되겠네요. 자, 요 놈을 이렇게 쓸까요? D값, D를 계산해 봤더니 루트 2분의 절대값 2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즉 유리와 루트 2분의 2니까 유리와 바로 했었을게요. 루트 2입니다. 루트 2. 그 다음에 지금 R값은 지금 얼마냐? 반지름이라고 했죠. 그죠? 반지름은 지금 2인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황은 R값이 큰가요? D값이 큰가요? R값이 D값보다는 충분히 큰 상태입니다. 즉 원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예요. 즉 이 원은 중심이 5,-1이고 이 직선의 위치 관계의 중심이 5,-1이고 이 직선까지는 거의 D를 계산하면 루트 2밖에 안 되는데 반지름은 2가 돼요. 그래서 이 원은 굉장히 커지면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경우 지금 연립을 통해서 판별식을 썼고요. 판별식. 그 다음 얘는 D하고 R 사이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 D하고 R 사이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판단을 했는데 사실 지금부터 풀 방법은 이제 대부분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한 번만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364번. 364번에 보니까 이 원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y 이퀄 0이고 그 다음 직선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 이퀄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연립을 통해서 판별식에 한번 결과를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 지금 이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D하고 R 사이의 위치입니다. D하고 R 사이의 어떤 비교 통해서 지금 한번 해볼 테니까 판별식 이용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이제 표준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원은 x-4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 이퀄 32가 되겠고 직선은 x-y-8 이퀄 0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지금 중심이 4,4고 반지름이 지금 루트 32, 4 루트 2인 상황이에요. 따라서 얘는 중심 4,4와 직선 x-y-8 이퀄 0까지 이르는 거리 d를 한번 계산해 보면 d는 루트 2분의 절대값 29대로 쓸 때 4,4 대입해 쓰게 되면 마이너스 8 절대값 안에서 부호는 의미가 없어. 부호를 바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8로 쓰겠습니다. 즉 D값은 4로 T가 되나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 반지름 지금 얼마냐면 반지름도 지금 4로 T인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D값하고 R값이 서로 같은 상태인데 그게 어떤 경우냐? 바로 즉 D값이 얼마큼인데 반지름도 딱 이 D하고 같은 경우 즉 원이 이렇게 해서 직선에 접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판별식 연립해서 판별식을 써보더라도 판별식이 딱 0이 나오면서 중분이 나오는 경우 즉 교점이 하나인 상태 즉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요 연습을 좀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자, 370번에 원과 직선과 위치 관계를 이제 명시를 해주면서 K 값의 범위를 찾는 문제인데 이제 방법을 좀 정해줬네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다가 아니면 판별식 이용하라고. 봅시다. 370번에 원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이고요. 직선은 y는 x 플러스 k입니다. 자, 얘의 위치 관계, 즉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를 지금 물어봤으니까 연립을 통해서 교점은 이제 연립이니까 식으로는 자, 이대로 대입할게요. x의 제곱 더하기 y가 지금 x 플러스 k니까 여기 이퀄 2 정리 x의 제곱 2x의 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성성 넘어서 k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바로 교점의 개수로 이제 판단이 될 겁니다. 따라서 판별식 볼게요. 짝수니까 짝수 판별 쓰겠습니다. D''을 쓰면 K의 제곱 마이너스 A, E, C가 K의 제곱 마이너스 2 정리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4가 지금 판별식이 될 겁니다.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서로 다른 두 개겠죠. 얘가 판별식이 만약 0이라고 한다면 중근, 즉 하나의 교점.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교점이 없는 상태. 이렇게 될 거예요. 1번에서는 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4 판별식이 0보다 커지면 될 테고요. 두 번째에서는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중근을 갖는 경우,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경우, 판별식이 딱 0인 경우. 세 번째 경우 만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따라서 요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4 부동방이 바뀌겠고요. 양변 마이너스를 곱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되겠고, 얘는 K의 제곱 마이너스 4 0 초보가 되겠네요. 따라서 요 2차 부동식을 풀게 되면 K 값은 마이너스 2초가 2 미만. 요때 K 값은 마이너스 2. 요때 K 값은 아예 마이너스 2보다 작던가 K 값은 아예 2보다 크던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부동식의 어떤 풀이를 통해서 원을 K 값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373번에서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 무엇을 이용해서 풀라라고 했냐면 점과 직선,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판단되는 거랍니다. 즉 원이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4고 직선이 3x-4y 더하기 k 이퀄 0입니다. 만약 얘를 연립을 통해서 판별식을 이용하라고 했다고 치면 얘는 y는으로 정리했을 때 굉장히 이제 분수가 나오면서 연립하기가 굉장히 귀찮아져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상이 좀 많아지게 되면 또 연립하는 것도 제곱하는 것도 사실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로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얘는 지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지금 2니까 이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 3x-4y 플러스 k 이퀄 0까지 이르는 거리 d를 한번 계산해 보면 d 값은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루트 25, 즉 5분의 절대값 요식 그대로 쓰되 중심 0,0 대입해서 쓸 거니까 절대값 k가 되겠네요. 그 다음 반지름은 지금 2인 상태입니다. 자, 이때 문제 첫 번째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D값이죠. D값이 반지름과 비교했을 때 이 D값이 반지름보다 훨씬 더 작아야 돼. 즉 반지름이 커야 되는 반지름이 커야지 이제 직선을 침범할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 D값이 딱 반지름과 같은 경우 접하는 상태. 세 번째 경우는 이 D값이 반지름보다 더 큰 상태. 요 상태가 지금 그래서 반지름 작은 상태, 이게 만나지 않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풀어보게 되면 양변에 5 곱하기 되면 절대값 K 10 미만이 되고요. 절대값 K가 딱 10이 되겠고요. 여러분 절대값 K가 10초가 되게 돼요. 따라서 얘는 K 값을 풀게 되면 마이너스 10 미만. 얘는 K 값이 마이너스 10과 K 값 10 나오겠고요. 이렇게는 K 값이 아예 마이너스 10 미만이던가 아니면 K 값이 아예 10초가 있던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다음에 39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79번부터 먼저 볼까요? 379번부터. 379번에 원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2, 직선은 y는 x 플러스 k.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라고 했는데 뭐 연립을 해도 크게 부담은 안 되겠습니다. 많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우리가 많이 지금 숙달시키겠습니다. 얘는 지금 중심이 0,0이고 지금 반지름이 루트 2인 상태예요. 따라서 이 중심과 이 직선 거리 이용하려면 한쪽을 이퀄 0으로 바꿔야 되겠죠. x-y 플러스 k 이퀄 0입니다. 따라서 d값을 계산해 보면 이 d값은 루트 2분의 00 대입해서 절대값 k가 되겠고요. 반지름 지금 루트 2인 상태입니다.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으니까 d하고 r을 비교했을 때 r 값이 더 커져야 되겠죠. 따라서 절대값 k가 양변에 루트 2 곱하게 되면 2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절대값 부등식 풀게 되면 마이너스 2초가 2 미만으로 k값의 범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390번. 마찬가지로 원이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1이고요. 직선은 mx-y 플러스 1-2m 이퀄 0이랍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는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 이런 경우예요.
얘를 y눈으로 정리해서 대입해서 판별식을 쓰기에는 전개 과정이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중심이 0,0 반지름 1이니까 바로 쓸게요. 여기다 중심 0,0 반지름 1. 얘는 직선이 mx-y 플러스 1 마이너스 2m 이퀄 0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0,0과 이 직선과 이르는 거리 d를 계산해보면 d 값은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00 대입하게 되면 1-2m이 되네요. 반지름 값은 지금 반지름 값은 1이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으니까 이 반지름이 더 어떻게 돼야 돼요? 반지름이 더 커져야 되겠죠. 따라서 이 부동식을 풀게 되면 일단은 분모가 있으니까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겠습니다. 당연히 양수값이니까 부동식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1-2m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변이 지금 딱 상수값이니까 바로 이제 결과가 k값이 마이너스 2부터 이 사이에 있으면 이 절대값 부동식이 만족될 거라고 바로 풀었는데 얘는 절대값에다가 얘도 문자가 있네. 여기가 m에 관한 식, 얘도 m에 관한 식이니까 얘는 양변의 제곱을 통해서 이제 절대값과 루트 부동식이랄게요. 양변 제곱하게 되면 1-4m 플러스 4m 제곱. 얘는 m제곱 플러스 1. 부동방향 그대로 유지. 자, 3m 제곱 마이너스 4m 0 미만이 되겠고 인수분해 바로 m과 3m-4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2차 방정식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온 0이 m의 값이 0과 3분의 4니까 m은 0초가 3분의 4 미만이 최종 m의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398번 보네요. 398번에서는 3x 플러스 4y는 k라고 하는 이 직선, 그러니까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4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이 해가 존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얘는 원칙적으로 보자면은 이 연립, 즉 정리의 3문자 소거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판별식을 사용해야 될 텐데 얘가 특이하게도 직선의 방정 1차식은 두고 직선일 테니까 얘가 2차식인데 특이하게도 원의 방정식을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원의 방정식 형태예요. 따라서 얘를 만약 혹시 여기 2x 제곱이면 이거 원의 방정식을 풀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연립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특별한 원이니까 얘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하고 반지름을 이용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지금 2니까 이 중심 0,0과 직선과의 거리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k 이퀄 0이죠. 이 d값을 계산해보면 d값은 루트 25네요. 자,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k가 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반지름 지금 2입니다. 연립방정식이 해가 지금 존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죠. 그죠? 즉 반지름이 굉장히 작았을 때 이렇게 되게 돼요. 양변의 지름을 5를 곱하게 되면 절대값 마이너스 k 10 이렇게 될 때고 절대값에서 이 부호는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부호를 좀 바꾸겠습니다. 절대값 k 10초가 따라서 여기서 절대값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숫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동식 마치 풀어지기를 k값이 아예 10보다 크던가 아니면 k값이 아예 마이너스 10보다 작던가 최종 이제 k값 대표가 나오겠죠. 따라서 k값에 보면 이렇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자연수 k의 최소값이니까 10 초과가 되면서 11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418번에 보면 이제 접하는 경우 한 두 문제 더 풀어볼게요. 이런 경우 418번에 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2와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접하게 된답니다. 접하려면 원의 중심 0,0 반지름이 지금 2인원인데 0,0과 이 직선 사이 거리 x-y 플러스 k 이퀄 0이죠. d값을 계산해보면 이 d값은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되겠습니다. 반지름 값은 지금 2고요. 특별하게 얘가 접하려면 d하고 딱 알고 이 원의 반지름이 일치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반지름 2가 아니라 반지름 루트 2네요. 루트 2. 루트 2. 양변 루트 2 곱하기 되면 절대값 k는 2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절대값, 통째의 절대값이고 우변 상수니까 k값이 아예 2던가 k값이 아예 마이너스 2일 때가 바로 이 접하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427번 같은 문제입니다. 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4와 이 직선 3x 플러스 4y 플러스 m 0이 접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얘 중심 0,0 반지름 2죠. 그죠? 직선은 3x 플러스 4y 플러스 m 이퀄 0.
따라서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 이른 거리 D를 계산해 보면 루트 25, 즉 5분의 절대값 0,0 대입 m이 되겠고 반지름 지금 2인 상태입니다. 이 두 개의 값이 또 어떻게 됐을 때? 같았을 때. 즉 절대값 m이 10일 때. 결국 m의 값은 마이너스 10이던가 m의 값은 10일 때 문제에서 원하는 접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근데 m의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최종 답은 이제 10이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45번에 중심이 3,0이고 반지름 아직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경우를 찾으라고 하냐면 중심이 3,0이야. 그 다음에 직선이 x-y 플러스 3 이퀄 0인데 특별하게 이렇게 접하는 원을 10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했을 때 원의 도대체가 어땠을 때 이게 접하게 되냐. 따라서 얘는 중심이 지금 3,0이고 반지름 이제 모르니까 r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x-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r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직선과 이 원과 이 직선 x-y 플러스 3 이퀄 0이 뭐 했을 때 접하게 되는 상황을 이제 우리는 찾아낼 겁니다. 즉 어떤 경우냐면 중심 3,0에서 이 직선 x-y 플러스 3 이퀄 0에 이르는 거리를 계산해 봤을 때 이 t값은 루트 2분의 얼마입니까? 3, 0 대입하면 6인가요? 절대값 6. 절대값 의미 없으니까. 절대값 6. 여기 t값이고 지금 반지름은 지금 r이라고 넣어줘요. 특별하게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됐을 때 이 두 개가 서로 같았을 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r 값은 루트 2분의 6이니까 6이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3루트 2가 되나요? 3루트 2. 따라서 반지름이 3루트 2인 원이었을 때가 바로 이 원과 직선을 서로 접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종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r 값이 3루트 2니까 18이 문제에서 원하는 그런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원과 직선의 위치관 이제 세 가지 관계성을 지금 봤는데 이 다음 강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접하는 상태, 즉 이 접하는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찰을 해볼 생각이에요. 즉 접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이제 매번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구하지 않고 접선의 방정식을 아예 공식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 지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